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회부터 좀 여러분 맛을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쉽게 낼까 하다가 1회부터 좀 긴장 좀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CBT 괜히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그래서 다만 여러분 분량에 맞게 이걸 하는데 와 힘들더라.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는 다 해놨는데 계속 이거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네,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꼭 들어갈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양이 넘쳐. 넘치고 또 어쩔 때 이거 빼니까 또 헐렁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되게 힘들어 죽겠네요. 실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거 처음에 그래서 초안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예상은 했었지만 만만치가 않다. 자, 일단 선택형부터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맞춰서 한번 써보시도록 하세요. 자, 죄형 법정주의 옳은 거. 기억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전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이었는데 이게 전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판례 이후에 또 하나 더 추가가 이제 돼가지고 요건 아마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온 부분은 딱 이 앞부분인데 뒷부분에 이게 이제 비의료인이 이제 그 주도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신 판례 한번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은 아마 기억 정도로 나올 거예요. 이미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낸 데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게 됩니다. 이건 예전 판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례가 있었었죠? 그 조합 이게 이제 비영리 조합이죠. 그래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조합이요. 이제 좀 힘들어하는 의료법인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일에 썼거든. 근데 예전 판단대로 하면 비의료인이 뭐죠?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 자금 출연, 주도적 관여 사정. 이걸 갖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바꿨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최신 판례. 그다음에 니은 이건 뭐 예전부터 있던 거죠. 농업용 동력 운반차. 이거 우리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피고인의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거 또 뭐 그 경운기 이걸 갖다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디귿 성폭법 이것도 예전부터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핵심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게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행위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이제 최신 판례 중요한 거는 포함을 하면서도 예전에 나왔던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은 또 이제 살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 한번 나왔었던가? DNA 신원 확인 정보법 이쪽인데 이런 것도 뭡니까 여러분? 직접 범죄 성립 처벌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급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땡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우리 이제 소급표 금지원칙은 정리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성립과 처벌 형법 관련해서는 적용되지만 형사송법 관련해서는 원칙 적용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안처분 관련해서도 원래 적용 없어요. 예적으로 하나 적용되는 게 가폭법상의 사회봉사명령 그게 있고 그다음에 판례 변경 적용 없어요.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미음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에서 쭉 나오는데 이제 형법이나 특별법에 공문으로 의제되는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 업무 일부를 대행하기만 하면 포함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뭐 우리은행 직원 이런 생각하시라니까. 세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 갑자기 공무원으로 바뀌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 양반이 작성하는 것이 공문서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환경 공단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죄형법정주의 위배됩니다. 넘어가시고. 앞동네에서 실수를 해놔가지고 참네. 이걸 저랑 이제 후배 시켜서 깔끔히 이제 오류 있는 걸 다 잡아냈는데 이걸 못 잡았네.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제 그제랑 해서 쫙 보냈길래 야 훌륭하다. 내가 이런 실수한 것도 다 잡아냈는데 요걸 못 잡았더라고.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 원래는 3번 넣으려고 그랬어요. 4번은 원래 제가 니은 리을 미음으로 했는데 편집하면서 잘못됐더라고. 니은 리을 미음으로 원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그 선지 가지고 답 쉽게 못 찾게 해놔요.
일부러 여러분 제가 다 고려를 해 답될 걸 딱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넣었다 뺐다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요령으로 빼는 그런 걸 잘 못하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진할 때도 다 좀 생각해서 낸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죄형법정주의. 자, 이제 바로 나오죠. 가폭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형벌 불소 원칙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자, 소추요건 아까도 얘기했죠. 소추요건 관련해서 이게 이제 형벌불소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송 조건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적용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추 조건, 소송 조건이 피고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써있죠. 그래서 불리하게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소추 조건 관련해서는 형벌불소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그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자, 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했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에서 담배 제조. 이것도 제가 최판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조는 그 업자가 제조를 해야지 손님이 와서 만들잖아요. 손님이 와서 직접 이제 손님이 제조해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담배 제조 해가지고 판매한 걸 볼 수는 없어요. 담배 사업자 아닌 자가.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23년 작년 1월 판례였고 그 다음에 미음. 에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행위 당시 판례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맞지만 넘어가시고 드디어 이제 3번에서 시간적 적용 범위, 동기설 관련된 그런 판례들 쭉 정리해놨는데, 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동기설을 폐지했으니까 1조 2항 적용하고 형소법 316조 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이 기본이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여전히 구법에 따라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하는 거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쭉 가시면 일단 1번이 원칙 얘기했어요. 원칙적으로 해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경과 규정을 둬서 신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신법 배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냥 원칙적 얘기를 해놨군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유효기간 명시한 거. 유효기간 명시했었을 때 한시법에서 유효기간을 명시한 한시법도 구법에 따라 그대로 처벌합니다. 처벌하게 됩니다. 그 이제 예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구체적 일자나 기간 특정, 효력 상실 예정하고 있던 법령, 이거는 316조 4호 법령 변경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련된 것이 여러분 뭐죠? 형사법적 관점의 직접적 변경,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형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변경됨으로써 이제 반사적으로 우리 형사 처벌이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구법에 따라 그대로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 4번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사례가 되겠죠. 4번하고 5번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번이 원래부터 있던 판례고 4번이 근자에 그나마 나왔던 판례인데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게 이 동기설 폐기한 판례도 전동 킥보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여전히 구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도 킥보드예요.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그것도 나쁘죠. 위험운전 치사상하고 어떤 게 더 나빠요? 불법적으로 위험운전 치사상이 더 세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쪽으로 넣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이제 처벌하게 되는 거, 이거는 1조 2항 적용이에요. 1조 2항 이쪽을 적용할 수 있게 되지만 위험운전 치사상은요, 이게 형사법적 관점이 아니에요. 다른 그냥 이제 통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지 위험운전 치사상에 전동 킥보드를 넣지 않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비교 좀 잘 하십시오. 같은 전동 킥보드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 써있죠. 우리 아예 해설을 보실래? 해설을 보시면 4번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자 거기 통행 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에서처럼 아예 원동기 자전거에서 빼버리고 따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통행의 방법만 자전거처럼 통행하게 만들어 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거 아닙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에서. 그래서 이제 밑에 쭉 언더라인 가시니까 구특가법 5조의 11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로 분류했다 그래서 1조 이항의 범죄 후 법률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 볼 수는 없다. 됐습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5번도 대표적으로 이제 형사법적 관점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결론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게 된 거예요.